네, 오늘은 듀플렉스 엄니라고 한 아카이브에 한 두 달 전 정도에 올라온 6월에 올라온 논문을 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렉스 엄니는 기본적으로 지난 한 1년 동안 이렇게 엄니 모델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그 엄니 모델을 리얼 타임. 그러니까 엄니 모델이라는 게 listening, seeing, thinking and speaking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되는 모델을 하는 방향인데 그걸 좀 리얼 타임으로 특별히 어,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스닝 하고 있을 땐 다른 걸 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지 않고 퓨 듀플렉스로 인터랙션을 하게 리얼 타임이면서 듀플렉스로 인터랙션 하게 만드는 그런 아키텍처, 그런 데이터, 그런 시스템을 좀 제안한 듀플렉스 엄니라는 논문을 좀 오늘 리뷰하려고 합니다. 어, 이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심리스한 것이 있고, 이제, 우리 이 모델 자체가 되게 스마트한,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되게 심리스한 것이 있고, 되게 스마트한, 또, 리스판스가 또 필요하죠. 두 개 다 필요한 것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우리 그냥 컨벤셔널한 스트롱한 모델들은, 어, 되게 어려운 태스크를 가져오더라도 잘 이해하고, 그 리즈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툴을 콜링 해가지고 해결한다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이렇게 그 태스크를 줬을 때 그 컴퓨테이션 하는 동안에는 이제 스피치는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스피치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샌디에고 가고 싶은데 이게 좋은 플레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가 LA냐? 그러면 샌디에고에서 뭐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해서 이제 쭉 툴 콜링을 해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하죠. 근데 그 하고 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싫으면 또 반대로는 또 리얼타임으로 또 빨리빠르게 리스판스가 빨리빨리 돌아오는 로우 레이텐시를 가진 모델을 또 빌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웨이트한 또 리얼타임 모델을 빌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더 훨씬 더 로우 레이턴시로 반응이 오죠. 그리고 또 뭔가 대화하는 컨버세이셔널 플로우가 더 지켜지고 더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한 리즈닝이라든가 툴 콜링하는 그런 캐퍼빌리티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냥 캐주얼 채링 샌디에고가 좋고 너 갔을 때 뭐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심리스하지만 그 스마트한 경험은 아닌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옴니의 골은 이렇게 심리스하면서도 그 리얼타임 인터랙션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도 그리고 어, 이 스마트한 답변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그게 이제 좀 이 듀플렉스 옴니의 어프로치의 골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컨버세이션 하듯이 리스판스가 되게 계속해서 있고 그리고 말하면서도 또 하다가 또 사용자가 뭐 사실은 샌디에고 아니라 다른 데도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거기 따라서 이제 그걸 계속 듣고 그리고 또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리즈닝이나 툴콜링들은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이런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진행되는 지금 컨버세이션에 다시 반영이 되고 좀 더 이제 심리스하고 스마트한 것들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이제 듀플렉스 엄니 이런 어프로치의 이제 골입니다. 상당히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뭐 생각하는 보이스 기반의 것들은 뭔가 트랜잭셔널 하잖아요. 유저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데 그런 게 뭔가 더 릴레이셔널한 관계로 가려면 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조금 어, 보기 위해서 그럼 그 전의 모델들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엄니 모델은 기본적으로 스피치나 비전이나 텍스트를 이제 다 다룰 수 있는데 근데 유저가 리퀘스트를 하면 모델이 프로세스를 하고 리스판드 하는 그렇게 시리얼하게 연결된 그런 모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풀 듀플렉스 모델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은
듣고 말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리즈닝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라든 인터랙션이 좀 잠깐 끊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없는 이 아카이브 이 프리프린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 아키텍처적으로 인터랙션하고 띵킹 레이어하고 디커플을 시킵니다. 인터랙션 레이어가 있고 띵킹 레이어가 있고 그게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는 그 아키텍처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터 디렉터라는 템포럴 어노테이션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인터럽션이 발생한다거나 뭐 중간에 말하다가 뭐 사일런스 침묵이 있다거나 리즈닝이 뭐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말하다가 또 이렇게 오버래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시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시스템 부분인데 이렇게 인퍼런스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리얼타임으로 스피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웃풋이. 그런 것들이 이제 리얼타임으로 될 수 있도록 리얼타임 팩터가 잘 1보다 작게 잘 조절되는 시스템을 이제 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럼 듀플렉스 옴니 디자인한 테디스가 제가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하고 띵킹 레이어라는 두 레이어를 이제 디커플 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인터랙션 레이어에서는 뭘 하고 띵킹 레이어에서는 뭘 하는지를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좀 적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오디오하고 비디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다이얼로그 스테이트, 대화의 스테이트랑 그다음에 또 띵킹 레이어에서 온 리즈닝 한 것들, 리즈닝 스테이트를 이제 받습니다. 계속 인풋으로. 그리고 인터랙션 레이어에서는 그런 인풋을 가지고 텍스트하고 스피치 아웃풋을 내뱉고요. 그리고 턴 테이킹이라든가 다이얼로그 리듬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고 뭐 업데이트라든가 갑자기 이제 또 다른 트리거가 들어온다거나 thinking 그거 말고 나는 이걸로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리퀘스트 핸들 하고 그리고 그래서 thinking 레이어가 다른 인터랙션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패스를 잘 리얼타임 인터랙션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패스고 반면에 thinking 레이어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인터랙션 레이어하고는 에이싱크로너스하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게 되고 딥 리즈닝이라든가 리트리버, 플래닝 툴, 유즈 툴 콜링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되게 스트롱한 LLM도 될 수 있고 MLLM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뭐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플러그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인터랙션 레이어에 또 인터미디엇이란가 최종 결과들을 그 스트리밍해서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띵킹 레이어에서 그걸 돌릴 때 막 스피치 제너레이션 그런 RTF 그 스펙을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에서 대부분 핸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할 때는. 그래서 이 인터랙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처음에 유저가 내가 샹하이에서 LA로 2월 28일에 가는 플라이트를 확인해 줘.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터랙션 레이어는 처음 그걸로 이제 유저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대화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고 유저가 그러면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에서 내가 그거를 바로 확인해 볼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띵킹 레이어로 보냅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서칭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 LA로 가는 그 플라이트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유저가 잠깐만 있어봐. 나는 베이징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인터럽션이 들어오면 다시 이걸 스탑하고 다시 리셋한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인터랙션 레이어에서는 내가 다시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걸 다시 할게라고 얘기하고 그 컨텍스트를 이제 thinking 레이어로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thinking 레이어에서는 어, 다시 서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보내주면 인터랙션 레이어에서 이거 찾았고 뭐 오전에는 이게 있고 오후 비행기는 이게 있어라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레이어가
이제 리얼타임 다이얼로그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띵킹 레이어하고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하게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 자체에 대해서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레이어에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 된 이게 띵커 토커 모델이라고 이제 QN 옴니에서 있었던 그 모델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띵커에서 온 이제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 스트리밍 된 인풋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이제 아래에 보시면 오디오는 맨 처음에 사일런스로 있고 비디오 프레임은 없고 띵킹 레이에서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죠. 히스토리가. 그러면 유저가 이제 가만히 유저가 이제 가만히 그렇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플라이트 설치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맨 처음에 띵킹레이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다음에 그걸 말을 뱉어주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유저로부터 오디오가 들어오잖아요. 아, 잠깐만 있어봐.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비디오는 인풋이 없고 그럼 띵킹레이어가 그거를 이제 그걸 받아들입니다. 잠깐만 있어라고 하면은 그 지금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따옴표로 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 그때도 이제 스피크 하는 거 잠깐 멈추죠. 그러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베이징에서 하는 걸로 해줘. 그러면 다시 띵킹레이에서 아직 있다가 그다음에 띵킹레이에서 트리거에서 그다음에는 그러면 그 유저가 다시 그, 그 유저에서 말하는 오디오가 다 끝나면 그러면 다시 그래 내가 그걸 다시 리체크할 때 그 플라이 스케줄을 다시 할게라고 말을 해주고 토큰에서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저 thinking layer는 그걸로 다시 설치를 트리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설명할 때는 텍스트, 비주얼, 오디오 토큰들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시나리오는 지금 이제 오디오, 오디오가 인풋으로 들어온 경우만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에서 이제 아웃풋이 텍스트 토큰도 있지만 아웃풋 오디오 토큰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아웃풋 텍스트 토큰하고 아웃풋 오디오 토큰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빠르기로 지금 이제 구현을 하냐, 이제 풀 듀플렉스 룹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480 밀리세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지금 타임 슬라이스 T가 있을 때, 그 한 슬라이스에 한 타임 슬라이스가 480 밀리세컨드인 거예요. 그러면 매 타임 슬라이스마다 그럼 인터랙션 모델을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전과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랑 띵킹 레이에서 피드백, 그 다음에 오디오 세그먼트인데 T-1 오디오 세그먼트랑 그다음 비디오가 있다면 그 비디오 프레임에서 하나 샘플된 거, T-1 하나 샘플된 거,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인터랙션 모델은 거기서 아웃풋으로 띵킹 컨트롤하는 그런 시그널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유저 인풋이 시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의도인지 또 하는 분석이 나오고, 그리고 어시스턴트 텍스트랑 어시스턴트 스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80 밀리세컨은 사실 코덱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6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 코덱 프레임이 한 80 밀리세컨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6 코덱 프레임으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TTS로 나오는 거죠.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 구성했는데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두 번째로 이런 아키텍처도 중요한데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다이얼로그 데이터 우리가 트랜스크립 데이터는 사실은 어시스턴트가 언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 사일런스가 있으면 침묵이 있으면 이게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이 컨버세이션 턴이 끝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말로만 돼 있으니까. A, B 타임스탬프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또 뭐 유저나 어시스트 스피치가 오버랩되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트랜스크립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스피치가 인터럽션이 되면 그럼 어시스턴트 그때 스탑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는 뭐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 리즈닝을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백그라운드 리즈닝을 뭐 멈춰야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크립 그냥 있는 트랜스크립 자체는 지금 레귤러한 트랜스크립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라이터 디렉터라는 데이터 컨스트럭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듭니다. 어노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면 이 시나리오 시드를 여러 개 만들어요. 이게 뭐 미드 스피치 인터럽션이 있는 시나리오라든가 뭐 새로운 컨디션을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유저가 뭐 주저하는 거라든가 시나리오를 대단히 많이 만듭니다. 나중에 또 한 거의 제가 거의 시나리오 개수가 뒤에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 예, 토탈 시나리오 시드가 620만 개 시나리오 시드를 가지고 대단히 많이 만들죠. 어, 그런 시나리오 시드를 만들고, 그리고 러 컨텐트를 이제 또 QM 모델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다이얼로그 컨텐트를 제너레이션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스크린에 세 가지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답은 어떻게 되는지, 또 뭐, 비주얼 컨텐트도 가능하다면 같이 만들고요. 텍스트랑 이 비주얼 컨텐츠 같이 만들고 그걸 같이 이제 라이터에 둡니다. 그럼 라이터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이얼로그 스크립트를 만들어요. 유저가 이렇게 나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최종 결과 할 수 있어? 그러면 유저가 이렇게 한 다음 캘큘레이션을 하고 나서 어시스트가 이제 답을 하고 이거 좀 케어풀한 어나리시스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어시스트가 그러고 나서 그랬을 때 갑자기 유저가 인터럽션 하면서 나 하나 컨디션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디렉터가 이제 어 포매팅을 하고 템포럴 컨트롤 마커들을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예 이제 막 이 스크립트 형태로 이제 디렉터가 만드는 거죠. 유저 땡땡 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think 이런 토큰을 넣고 어시스턴트는 컷 뭐 이런 걸 넣고 유저가 또 웨이트 넣고 그래서 이게 이제 think cut weight에 대해서는 이제 think는 뭐 thinking 레이어가를 트리거하는 거고 out은 여기서 스피치를 멈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터런스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아웃이 아니라 컷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웨이트는 이제 탱킹 레이어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들, 그 다음에 캐럿은 이제 넥스트 스피치가 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아예 그 디렉터 스크립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스크립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럴 데이터를 이제 빌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QM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유저가 이렇게 스피킹 할 때, 내가 이거 문제 풀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때 에이전트가 이제 머신사 말을 하고, 띵킹 돌아가고 근데 유저가 다시 인터럽션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웨이트하고 다시 돌고 이것들을 쭉 해서 이런 템포럴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보시는 이런 토큰들을 소개했는데 그걸 이제 그런 템포럴한 컨트롤 랭귀지 이런 것도 토큰들을 새로 많이 여러 개 만들어요. 뭐 think 점점점 캐럿 컷 웨이트 펜드, ns, 그러니까 이제 n 세컨드 동안 펜드 하다. 이렇게 것들을 해서 유저 사이드에서 오는 거는 think랑 wait랑 세 개, 이렇게 펜드, n 세컨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사이드에서는 또 중간에 세 개,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뭐, 아까 그 얘가 think라는 걸 넣으면 think라는 거는, 어, 이제 인터랙션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thinking 레이어 여기서는 S2라고 했는데 S2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리즈닝을 시작해라 이게 이제 think라는 토큰의 뜻이고 어시스턴트는 이 컷이 들어가면 컷은 이제 어시스턴트 오디오는 스탑하고
그다음에 어널리스 여기는 이제 고스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원래는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컷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실제로 말은 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되고 뭐 wait I forgot one condition 하고 wait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웨이스에서는 이게 S2 그 이제 thinking layer 원래 리즈닝이 위에서 think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갑자기 어 중단 스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터 디렉터 그 파이프라인 통해서 이런 것도 쭉 계속 만듭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콜퍼스 양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면 아까 시드는 62만 정도 시나리오 그다음에 실제로 컨버세이션은 100만, 300만 정도 그다음에 각 그 샘플에 들어간 턴 개수는 한 10개 뭐 턴 레인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thinking layer S2가 thinking layer인데 thinking layer가 뭐 많이 들어가는 경우 미디엄, 로우 아직 안 들어가는 이런 거 다양하게 하고요. 비디오 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 어, 10,00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의 한 100만 150만 정도 유저가 이니시에이트한 컨버세이션이 있고 또 거의 비슷한 경우로 150만 정도 또 어시스턴트가 이니시에이트한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차이니즈가 70%고 30% 잉글리시가 있고 그 조금 다른 언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 자체가 대부분 시안자동 유니버시티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차이니즈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쭉 하고 그 이제 나온 그 콜버스를 분석해 보면 거기 있는 인터랙션 패런들을 보면 거의 뭐 이 패런들이 거의 두 개 이상 패런들이 나오는 게 거의 90.7% 대부분이 두 개 이상 패런인데 어떤 패런이냐면 리즈닝이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 think 하고 나서 또는 뭐 중간에 이제 사일런스가 있다거나 어시스턴트가 이니시에이트 한다거나 뭐 이게 50% 그죠? 그다음에 오버래핑한 스피치가 있다거나 인터럽션 하고 그다음에 다시 리셋되고 뭐 백 채널에서 뭐가 다른 거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다양한 인터랙션 패턴들이 한 두 개 이상씩 다 있다는 그런 샘플들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플러스를 준비한 다음에 그럼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를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만드냐면 트레이닝은 이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으로 하는데 맨 처음에는 Q&3 엄니 모델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SFT를 돌리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그 이 데이터 중에서 그 베이직한 풀 듀플렉스 리스닝 앤 스피킹만 나온 거 그걸로 이제 SFT를 하고 그 다음에는 비디오 콜까지 들어가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먼저 좀 쉬운 걸로 하고 그다음 비디오 콜까지 들어가는 걸로 SFT를 두 번 돌립니다. 두 번에 두 단계에 걸쳐서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띵커하고 토커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얼터네이팅 하면서 합니다. 한 번은 토커를 프리즈하고 띵커를 트레인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띵커를 프리즈하고 토커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 H20 GPU 128개를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트레이닝이 되면 인퍼런스 파이프라인의 스피치 제너레이션 할 때는 이제 리얼타임 팩터가 1, 그러니까 오디오 길이보다 작게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인터널하게 싱커와 토커가 엑시큐션 하는 게 이제 시크런스하게 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뭐 디코딩하는 거 KB 캐시 인크리멘탈 디코딩을 좀 사용했고 여기서 이제 코덱 부분은 그래프 엑시큐션 옵티마이제이션 했고 MTP 제너레이션 어 이게 아마 거의 이 부분은 뒤에 디코딩이나 뭐 MTP 뭐 이런 부분은 거의 QM3 옴니에서 나온 그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썼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벤치마크를 딱 이 케이스에 맞는 벤치마크가 이렇게 많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각각 좀 기능들을 쪼개서, 캐퍼빌리티를 쪼개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베이스라인을 찾아서 이제 했는데, 어, 벤치마크를 한 5개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벤치라는 거는 뭐 빅벤치 오디오, 데일리 엄니, 리브리 스피치, 레이턴시 이렇게 봤는데 벤치마크 매트릭을 이렇게 봤는데 듀플렉스 벤치는 이제 이 풀 듀플렉스 인터랙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금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잘 나오는 그걸 보고 싶어서 봤고 빅벤치 오디오는 음. 그,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언더스탠딩 리즈닝이 잘 나왔는지 오디오에 그 부분이고 데일리 엄니는 오디오하고 비주얼 캐퍼빌리티가 조인트 된 것이 잘 됐는지 리브리 스피치는 이제 ASR, 그 WER 그 트랜스크립션 에러 보면서 퀄리티가 좋은지 레이턴시는 이제 리스판스 딜레이가 얼마나 됐는지입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이 미니 CPM이라게 듀오 바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미니 CPM은 아마 되게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런 것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이것도 2026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뒤에 이제 Q&3 옴니 리얼타임 플래시 Q&3, Q&3.5, 3, Q&3, Q&3.5, 제미나이 3.1 에서도 하고 플래시 라이트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6가지 베이스라인을 5개 벤치마크로 이벨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럼 풀 듀플렉스 옴니는 기본적으로 두 레이어를 인터랙션 레이어는 앞에서 설명했던 듀플렉스 옴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만드는 새로운 데이터로 새롭게 어노테이션 데이터로 만든 트레인한 디플렉스 옴니를 사용하고 띵킹 레이어는 처음에도 잠깐 소개했듯이 뭐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됐건 LLM이 됐건 ML 그 플러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미나이 3.1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메인 리절트부터 보면 제일 위가 듀플렉스 옴니고 하나씩 보시면 듀플렉스 벤치 TOR 이게 테이크 오버 레이트인데 그게 72.6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게 뭐 미니 CPM 36.3인데 거의 2배가 넘죠. 그래서 사실 듀플렉스 벤치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빅벤치 오디오는 가장 높은 벤치마크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제미는 3.1 플래시 라이트인데 58.9인데 거기보다 18.3포인트 정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턴시도 지금 뭐 0.502 초인데 거의 뭐 미니 CPM에 비해서 4ms 정도밖에 느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뭐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엣지 디바이스에서 미니 CPM은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상당히 레이턴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데일리 옴니에서는 QN 3.5 옴니에 비해서는 28포인트 떨어지는 걸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능이 항상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월드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 WER 같은 경우도 QN 3.5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10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ASR이 잘 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10배 정도 좋지 않다. 지금 0.1 되게 높죠?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보았을 때 그러면 듀플렉스 엄니에서 뭐 띵킹을 빼거나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좀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퀄리티가 인터랙션 모델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듀플렉스 엄니에 있는 그 어, 예, 띵커를 이제 윅 띵커로 바꿨을 때 TOR이 한 0.5 정도 바뀌니까 사실은 띵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인터랙션 레이어, 띵킹 레이어보다는 인터랙션 레이어에 많이 디펜던시가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리즈닝 실링도 이제 띵커에 의해서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빅벤치 오디오 떨어지는 거 봐더라도 여기 원래 스트롱한 거 쓰다가 위크 띵커로 바꿨을 때 26.9포인트 떨어지고, 아예 띵커를 없으면 55%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인터랙션 레이어가 사실 익스터널 띵커만 있었을 때보다 또 더 성능 올려줍니다. 띵커만 있으면 58.9인데 풀 시스템은 70.2니까 사실 18.3 정도 올라가서 사실 이 두 가지 시너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일리어 어나리시스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ASR적입니다. 듀플렉스 옴니하고 이제 다른 제미나이 라이트하고 라이브하고 보면은 WER이 거의 25.1에서 이제 여기가 어터런스 랭스인데 25점 개수인데 이제 25.1에서 8.8%로 이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터런스가 되게 짧을 때 약간 좀 많이 ASR 성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지금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인 베이클이라든가 뭐 커맨드가 되게 짧은 것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아직 어,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널 테이크어웨이를 좀 정리해 봤는데 세 가지로 보면 아키텍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스피킹이랑 딥 리즈닝이랑 딥 리즈닝 이거는 시리얼한 패스를 같이 하지 않도록 디커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하나의 우리 테이크어웨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풀 듀플렉스 에이전트를 빌드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를 말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언제 말하고 멈추고 기다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는 다시 수정하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이 뭐 초기 결과라고 하더라도 인터랙션하고 오디오 리즈닝하고 이런 결과들이 상당히 저는 컴펠링 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비전이라든가 더 툴 유즈라든가 이또 나온 또그 사운드 자체가 오디오 사운드 자체가 퀄리티가 얼마나 사람들께 또 내추럴한지도 또 그런 뭐 그런 스터디는 휴먼 스터디 이런 건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넥스트텝으로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는 이 인터랙션 룹은 되게 패스트로 돌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리고 띵킹 룹은 뒤에서 뒷단에서 이제 백엔드에서 슬로우하게 프론트엔드에서는 이제 인터랙션 룹 들고 백엔드에서는 띵킹 룹이 천천히 돌고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듣고 보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인터랙션이 돌아가고 뒤에서는 리즈닝하고 리트리벌 하거나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심리스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되게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이 그런 HCI 관점에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또 GitHub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공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